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3월 30일 목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마음을 위대한 일로 이끄는 것은 오직 열정, 위대한 열정뿐이다. 드니 디드로. 감사스마일도 한때는 이 열정, 정말 열정이 상당히 넘쳤었고 지금도 이 열정이 식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20대, 30대보다는 열정은 좀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 마음을 갖다가 위대한 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래도 제 안에 이 열정이 있어서 감사할 뿐이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위대한 열정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죠. 감기가 지금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점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헤럴드 경제 박이란 기자님의 집값 폭락 가능성 낮다. 일본식 붕괴도 없다. 챗 GPT 4.0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감사스마일은 지금의 집값의 그런 조정기 또 집값이 어느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정을 갖다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의 현재 집값보다 더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또 일본처럼 우리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일단은 챗 GPT가 집값이 폭락이 가능성이 낮고 일본식 붕괴도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갖다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한민국 부동산 주제로 또 시를 GPT 4.0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 집값 수준은 글로벌 기준 중간 정도이고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이커머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 상가 시장에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솟은 빌딩, 마구 쌓인 아파트, 그 가운데 아우성이 울려 퍼지네. 부동산 가격 마치 산처럼 높아져. 어린이들의 놀이터는 사라지고 어른들의 카드값은 올라가고 빚더미에 올려진 꿈들은 파괴당해. 하지만 남은 희망은 있으리. 한숨 돌린 곳에서 작은 집이 하나씩 울린다. 이게 그 GPT 4.0이 대한민국 부동산을 주제로 시를 갖다가 지금 시를 만든 겁니다. 시를 갖다가 한 편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해서 이렇게 시를 갖다 지으라고 하면 저는 시를 못 지을 것 같은데 정말 꽤 그럴싸하게 이렇게 멋지게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해주셨는데 지난해 11월 30일 날 스타트업 오픈 AI가 처음 공개된 후에 최근에 이제 3.5 버전에서 4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14일 챗 GPT 4.0이 나왔습니다. 기존 버전보다 데이터 처리 능력이 8배 이상 향상된 업그레이드 버전이고요. 감사스마일도 챗지라고 제가 이제 애칭을 갖다 붙였는데 챗지에게 감사스마일 TV 알아? 이라고 또 물어보고 삼성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고양시의 부동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꼭 그 제 비서처럼 일목요연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4.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럴드 경제에서 챗 GPT에게 한국어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집값 하락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과연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챗 GPT의 지금 이런 이미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챗 GPT 하는 방법 해가지고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대한민국 집값 전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챗 GPT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가 불확실성이 높아서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수요 공급 상황,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변동에 대비하라는 식의 다소 뻔한 답변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대한민국 집값은 글로벌 기준으로 어느 수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의 집값은 글로벌 기준에서 중간 정도로 평가되고 강남구 등 도심지 집값은 다른 글로벌 도시들과 비교할 때 높은 편이지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일본이나 유럽, 북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규제와 조정을 겪어왔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집값 대폭락 시대가 온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다고 했더니 챗GPT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추이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예측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대폭락이 온다는 예측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는 보고서 등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측이나 분석에 기반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계획이 없는 만큼 대한민국의 집값 하락세는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사항이 나오는데 미국의 금리 변화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만 집값 하락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미국의 금리 정책 외에도 한국의 정부 부동산 정책, 경제 상황, 건설업에 있는 업황, 그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향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감사 스마일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만 서울 수도권의 집값, 특히 고양시의 집값은 그렇게 비싼 집값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한 예측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불확실한 요인이 더 많다라고 일단 강조했고요. 집값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챗GPT는 한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챗GPT가 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과도한 수요와 한정된 공급으로 인해서 고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 높은 주택가격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장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책과 균형 잡힌 공급 및 수요 조절이 필요하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주택시장이 일본을 따라갈까라는 질문에도 찬성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부동산 시장은 서로 다른 상황과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 일본은 이미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상대적으로 젊고 이민 인구도 급증 추세다. 정부의 정책적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인구 구조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인구 측면의 차이를 설명을 했고 이어 경제 체제가 다르다. 대한민국은 주택이 가구의 자산인데 비해서 일본은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운영되는 체제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는 이런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발전은 상가시장의 새로운 기회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챗GPT가 일반적으로 인구 감소는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으므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인구 감소가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고령층은 또 주거 공간이 또 필요하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 수요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나 국내 이주 등 다양한 인구 이동 요인도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금 답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성장으로 이어받는 기존 상가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쿠팡 등을 활용한 이커머스 시대에 상가시장은 침체될 수밖에 없을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커머스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서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지만 모든 상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점에서 제품을 실제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쇼핑몰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마 새로운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왜 챗GPT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너무너무 비싸고 앞으로 집값이 너무너무 이제 폭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일본처럼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런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또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될까? 이런 또 걱정과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챗GPT 4.0이
대한민국 집값은 폭락 가능성이 낮고 일본식 붕괴도 없다. 지금 현재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불확실한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조정받는 건 맞는데 이 조정받는 이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더 나아가서 폭락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감사스마일이 헤럴드 경제 박일환 기자님의 신문 기사를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추가로요. 잠시만요. 한국경제의 심은지 기자님의 연착륙 신호 서울 아파트 월거래 2,400건 돌파됐다라고 이 기사를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2,448건이 거래가 됐고요. 1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규제 완화 효과로 금매가 소진됐고 전문가들은 본격 반등은 미지수다. 감사스마일도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불확실한 세계 경제라든지 금리 때문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7개월 만에 2,400건을 돌파했다라는 그러니까 작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한 4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3배 이상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보았을 때.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지난번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 서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움직이고 있고 가재울 유타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면 고양시까지 넘어오는 시간은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이제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삼성은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느냐라고 지금 이야기 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주인들이 한숨을 돌리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가격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또 최근에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서울시 신속통합 기획 등의 개발 호재가 적용하면서 지역별 가격도 반등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울에 인서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 쪽에 있는 매물들을 지금 조금 매수를 좀 하는 분위기다. 그리고 이제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인기 거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회복을 갖다가 좀 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감사스마일이 이제 삼성벨트 더 나아가서 창릉천 벨트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지금 제가 가재울 쪽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에 확인해 보니까 덕은지구는 지금 매물이 속속 거래가 되고 지금 가격도 지금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네이버 부동산을 좀 봤더니 DMC 자이더 리버도 제일로 싼 매물이 8.8억이고요. 그리고 한강 자이더 헤리티지는 매물이 6건밖에 없는데 다 매매가 공교롭게 11억에 나와 있고 그리고 DMC 디에트르 한강 같은 경우에도 매매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9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 있는 매물인지 없는 매물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DMC 리버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도 공교롭게 8.8이 지금 제일로 최저가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 방송 보시고 실제로 덕은지구에 문의를 해보시면 그거 계약됐습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싼 매물들은 뭐 전세가 껴있거나 주인의 급박한 사정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고 전체적으로 덕은이 지금 분위기가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고 매물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덕은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이어서 이제 향동이라든지 향동도 이제 움직일 거고 향동에서 이제 원흥 동일, 원흥지구라든지 삼성 또 지축도 지금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울에 이런 2월달 이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 3월달 거래량이 2월달 거래량보다 더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이 거래량은 시간이 지나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2월달부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좀 반전됐고 앞서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빠뜨렸는데 특례 보금자리가 1월 말에 지금 이게 실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2월 초부터 특례 보금자리 대출을 활용해서 9억 이하에 있는 매물들은 또 거래가 또 됐고 또 9억 이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주택담보대출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내가 내 집을 갖다가 일단 갈아타기 하자. 내 집이 좀 안 팔리더라도 먼저 내 집을 사고 내 기존 집은 뭐 전세라든지 좀 싸게라도 매도를 하자라는 식으로 아마 서울 아파트를 많이들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혹시라도 이제 올 전반기 지금 3월 이제 말이니까 4월, 5월 그러니까 5월 말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세 부과 기준이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4월과 5월 달에는 또 급한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의 사정에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챗GPT 4.0이 집값 폭락 가능성이 낮다. 또 일본식 붕괴도 없다라는 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팩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두 번째는 서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고 제가 원흥동일 거래량을 갖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원흥동일 제가 작년에 12월 말쯤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보다 지금 원흥동일 거래량은 정말 삼성 벨트 중에 가장 많이 원흥동일이 거래가 지금 많이 됐고 원흥동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일로 싼 가격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7억 초반은 없어졌어요. 이제 7억 9천. 이제 8억이 이제 스타트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7억 초반에 매수했던 분들이나 뭐 6억 후반에 매수했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 매수했던 타이밍으로 잡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뭐 원흥 6단지라든지 도레올 파크 6단지라든지 또 원흥 후반 베르디움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영향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2차 아이파크라든지 지축에 있는 센트럴 푸르지오 가격도 작년 12월 가격이라든지 올 1월, 2월 가격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지금 현재 또 매도인들도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지 않으면 또 매도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사 스마일이 오늘 이야기를 드리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정말 내가 내 집을 갖다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조금 타이밍을 조금 빨리 잡으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고 부동산의 그런 현장에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서울이 움직이고 있으면 이제 고양시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공교롭게 덕은이 지금 먼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덕은이 뭐 6억대, 7억대, 뭐 8억대 제 매물을 보면서도 분양가 이하의 매물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원래대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입주를 하는데 삼정 그린코아 더 베스트 또 지금 입주 사전 점검 때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영상에 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행복하시고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아침 기온이라든지 그 낮 기온이 거의 20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 역시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